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5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최서연 선생님이라고 해요.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이제 새 학기가 되었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 첫 시간으로 인물의 생각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 자, 인물의 생각을 알아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인물의 생각을 짐작하여 볼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 바로 인물의 말과 행동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품 속 인물의 이 상황과 비슷한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비슷한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보면은요, 인물의 생각을 알 수 있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곧 공부하게 될 함께 쓰는 우산이라는 작품 이제 볼 텐데요. 자, 그 시에서는요, 이렇게 두 인물이 나옵니다. 우산을 가져온 친구, 가져오지 않은 친구. 자, 그래서 어떠한 행동을 취하느냐? 바로 우산을 함께 쓴 것이죠. 자,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인물의 생각을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친구와 함께 있어서 마음이 따뜻하고 행복해 라고 말이죠. 아무래도 이렇게 혼자 쓰고 그냥 가는 것보다는 친구와 함께 쓰고 그 친구와 비를 덜 맞고 또는 맞지 않으면은 훨씬 더 마음이 좀 더 훈훈하고 따뜻하겠죠? 자, 이렇게 인물의 생각을 짐작해보고 알아보는 활동 중요하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은요, 인물의 생각을 우리가 자신과 한번 비교해보는 활동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그 인물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먼저 인물의 생각이나 행동을 잘 살펴보셔야겠죠. 당연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인물의 생각과 행동이 자신과 어떤 점에서 비슷하고 그리고 어떤 점에서 다른지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자신의 경험들을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서 어떤 점에서는 좀 비슷하고 어떤 점에서 좀 다르네? 이런 것들 잘 비교해보는 활동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럼 더 나아가서 인물의 생각을 평가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작품을 보면은요, 다양한 인물들이 있어요. 자, 다양한 인물들 그리고 그 속에 다양한 삶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인물의 생각을 자신의 생각과 비교하면은 인물의 생각에 대해서 좀 더 평가해 볼 수 있겠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아, 그래, 나도 이것은 공평하다고 생각해. 아니야, 이건 불공평하다고 생각해. 이런 식으로 평가해보는 활동을 하자는 거죠. 자, 그래서 인물의 생각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함께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까닭을 얘기할 때는요, 그런 거죠. 나는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쓰레기 수거장의 위치가 이전에는 702동 앞에 있었는데, 지금은 705동 앞으로 옮겼다면은 서로 이렇게 나눠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뭐뭐 때문입니다. 또는 그 까닭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까닭과 함께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도 같이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작품 이제 살펴볼 거예요. 방금 앞에서 본 개념들을 잘 기억해 보면서 함께 쓰는 우산이라는 이 작품 볼 텐데요. 자, 그림 나와 있어요. 지금 두 친구가 우산을 함께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비가 많이 오거나 그랬을 때에는 아마도 우산을 함께 쓰다 보니까는 한쪽 어깨는 비를 맞을 것 같잖아요. 자, 우리 그 경험들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또 준비를 했어요. 우산을 이렇게 혼자 쓰면은 어떨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비를 덜 맞겠죠. 우산 속 반은 안 맞겠죠. 그리고 비를 맞을 확률이 좀 덜 하겠죠. 등치가 정말 크지 않은 이상. 우산이 진짜 작지 않은 이상. 자, 그래서 아마도 우산을 함께 쓰면 조금 더 불편하고 그리고 비를 맞을 것 같아서 참 싫을 것 같은데 친구와 함께 있어서 마음이 따뜻하고 행복했어요. 자, 왜일까요? 자, 선생님하고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요. 자, 글의 종류는 시입니다. 우리 시 볼 거예요. 자, 글쓴이는 박방희 님이고요.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 친구와 우산을 함께 쓴 경험이 나타난 시예요.
따라서 나도 친구와 우산을 함께 썼던 경험이 있는데 이 경험들을 떠올리면서 비교해 보면서 우리 시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요. 친구와 나눠 쓴 우산. 우산 밖 반은 비 맞고 우산 속 반은 안 맞고 비 안 맞은 반 때문에 더 따스해진 반 때문에 비 젖은 반도 따뜻하고 시린 반도 훈훈하고 라고 했어요. 자, 친구와 나눠 쓴 우산이라고 했습니다. 인물이 한 행동, 우산을 함께 나눠 썼구나. 자,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에요? 우산 밖 반은 비 맞고 우산 속 반은 안 맞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산 밖 반은 비를 맞았기 때문에 왠지 더 춥고 차가울 것 같은데 따스해졌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비 젖은 반도 따뜻하고 시린 반도 훈훈하다 라고 했는데 인물의 생각을 알 수가 있네. 어떻다는 거예요? 마음이 따뜻하고 또는 훈훈하고 행복하다 라는 식으로 우리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함께 쓰는 우산의 인물과 상황이에요. 시에 등장하는 인물은 두 인물이죠. 우산을 가지고 오지 않은 친구와 그 다음에 자신의 우산을 함께 나누어 쓴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냐 이 구절을 살펴보니까 우산 밖 반은 비 맞고 우산 속 반은 안 맞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두 인물의 상황, 우산 이렇게 하나를 친구와 함께 쓰고 있으니까는 두 사람 모두 몸의 일부는 비를 맞고 있는 상황이구나. 그래서 비를 맞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차갑고 그 다음에 좀 춥고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을 텐데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 또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인물이 한 행동과 생각을 정리해 보자면은 비 오는 날 우산 하나를 친구와 이렇게 나누어 쓴 거죠. 그래서 인물의 생각은 어떠냐? 비 젖은 반도 따뜻하고 시린 반도 훈훈하다라고 했어요. 비에 젖었고 그 다음에 또 시릴 거예요. 그런데 따뜻하고 훈훈하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인물의 생각, 친구와 이렇게 함께 나눠 썼는데 오히려 더 따뜻하고 훈훈합니다. 행복합니다. 또는 친구와 이렇게 나눠 썼기 때문에 뿌듯합니다. 라는 생각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고 비슷했던 경험들을 떠올려 보면서 인물의 생각을 잘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옹고집전 이야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늙은 어머니가 몸져 눕자 옹고집은 불도 떼지 않은 차디찬 방에 어머니를 홀로 내버려 두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늙은 어머니가 몸져 누웠어요. 그런데 옹고집은 어떻게 해요? 행동 보세요. 불도 떼지 않은 차디찬 방에 어머니를 홀로 내버려 둡니다. 자, 이러한 행동을 보아하니 옹고집은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아닌 것 같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죠. 좀 더 볼게요. 보다 못해 옹고집의 아내가 말을 했대요. 어머님이 편찮으신데 약이라도 지어드려야죠. 갑자기 옹고집이 눈을 부라렸다. 약질 돈이 어디 있어? 해마다 이맘때면 치르는 몸살이니 저절로 낫겠지 라고 했어요. 자, 약질 돈이 어딨냐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 행동도 그렇고 약질 돈이 어딨냐 하는 말도 그렇고 옹고집은 무엇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돈이 제일 중요한 사람인 것 같죠. 자, 어머님의 이번 병화는 아무래도 몸살이 아닌 것 같아요. 자식된 도리로 그냥 있을 수는 없지 않아요? 닭이라도 한 마리 삶아 드리는 게 라고 이제 옹고집의 아내는 어머님이 이제 걱정이 되니까 자꾸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스님은 계속 연부를 외웠다. 옹고집의 호통소리에 종들이 우르르 달려나왔다. 곧이어 옹고집의 호통소리가 온 집안의 날벼락처럼 떨어졌다. 저놈을 잡아 냉큼 이리로 끌고 오너라. 옹고집은 어느새 어머니의 방을 나와 뜰에 내려서 있었다. 종들이 중문을 지나 옹고집 앞으로 스님을 끌고 왔다. 종들에게 끌려온 스님은 태연하게 말을 했대요. 뭐라고 했냐?
덕을 쌓는 집에는 경사가 있고 악을 쌓는 집에는 반드시 악이 미친다고 했는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스님의 말을 통해서 스님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 찾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방금 앞에서 옹고집 같은 경우에는 뭐 가족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로지 돈을 중요한 사람이고. 자, 지금 이 스님은 덕을 쌓는 집에는 경사가 있고, 그 다음에 악을 쌓는 집에는 반드시 악이 미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뭐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라는 우리 권선징악 들어봤나요? 네, 같은 말이에요. 이러한 어떤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한 행동을 하니까 분명히 반드시 벌을 받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중간 이야기 잠깐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옹고집에게 봉변을 당한 스님은 절로 다시 돌아왔다. 스님은 옹고집의 나쁜 성격을 고치기 위하여 도술로 옹고집과 똑같이 생긴 가짜 옹고집을 만들었다. 가짜 옹고집은 그 길로 진짜 옹고집의 집을 찾아갔다. 똑같이 생긴 옹고집이 2명이나 되자 집안 사람들은 누가 진짜 옹고집인지 가려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둘은 원님을 이제 찾아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어때요? 네, 쫓겨나게 된 거예요. 쫓겨난 진짜 옹고집은 영락없는 이제 거지 신세가 된 거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밥을 빌어먹고 밤이면 남의 엇간이나 처마 밑에서 새우잠을 잤대요. 옹고집의 2 볼에는 뉘우치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자, 이렇게 고생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네,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의 눈에는 병든 어머니의 얼굴이 커다랗게 이제 어른거리는 거예요. 내가 너무했어. 병들어 누워 계신 어머니께 약한 첩은커녕 닭 한 마리 삶아드리지 않았으니 벌을 받아도 싸지라고 하면서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서야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구나. 나는 벌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도 이제 절로 느끼겠죠. 자, 그 다음 뉘우쳐도 늦었네. 뉘우칠 일을 왜 했는고? 슬피 울 일을 왜 했는고? 어디선가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 옹고집은 정신이 번쩍 나서 얼른 눈물을 닦고 사방을 둘러봤어요. 맞은편 높은 벼랑 위에 수염이 하얀 노인 한 분이 눈에 띄었다. 하늘이 내리신 벌이거늘 내가 지은 죄값이거늘 누구를 원망하며 누구를 탓하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이 내린 벌이에요. 그리고 네가 지은 죄 값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누굴 원망하겠냐. 너가 지은 죄 네가 달게 받아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앞서 스님의 생각하고 똑같죠. 착한 일을 했으면은 복을 받을 것이고 악한 일을 했으니까는 벌을 받겠다라는 거죠. 네, 그러한 어떤 생각이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옹고집의 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 옹고집의 생각을 알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항상 인물의 말과 행동은 우리 친구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겠죠. 자, 우선은 옹고집이 마을에서 쫓겨나기 전을 보면은요, 늙은 어머니가 몸져 눕자 옹고집은 불도 떼지 않은 차디찬 방에 어머니를 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약질 돈이 어디 있냐라고 하면서 뭐 해마다 이맘때면 치르는 몸살이니까 저절로 나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러한 말이라든가 행동을 보니까 어떠냐? 돈이 가장 중요하구나. 뭐 어머니에게 돈을 쓰는 것도 정말 아깝다라고 생각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중요하겠죠. 우리 친구들이 잘 살펴보시고 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옹고집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옹고집의 말과 행동을 통해 옹고집의 생각 알아볼게요. 옹고집이 마을에서 쫓겨난 후입니다. 이번에는 내가 너무했어. 병들어 누워 계신 어머니께 약한 첩은커녕 닭 한 마리 삶아드리지 않았으니 벌을 받아도 싸지라고 얘기하고, 늙으신 어머니 불쌍한 처자식 한 번만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도 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이제는 안 거죠. 무엇이 소중하다? 그렇죠. 돈보다 가족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말을 통해서 어떠한 생각이 나타나는지 챙겨두셔야겠죠. 자,
자, 그렇다면 스님의 말과 행동을 통해 스님의 생각도 알아볼까요? 정리할게요. 자, 덕을 쌓는 집에는 경사가 있고 악을 쌓는 집에는 반드시 악이 미친다고 했는데 하늘이 내리신 벌이거늘 내가 지은 죄값이거늘 누구를 원망하며 누구를 탓하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스님의 생각은 바로 뭐예요? 그렇습니다.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아주 당연한, 네. 어떻게 보면은 아주 당연한 그러한 생각이죠. 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온고집도 좀 느낄 수 있게끔 벌을 주신 거겠죠. 자, 이렇게 스님의 생각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인물의 생각 어떠한지 우리 친구들이 잘 찾을 수 있어야겠습니다.